만약 제가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계란이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믿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장면을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겁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신장 기능이 위험 수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른 채로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콩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반대로 콩팥과 혈관을 함께 보호하는 조합,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혈압약과 식탁의 위험한 관계까지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정호 씨, 68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장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임 후에는 건강관리를 인생의 숙제처럼 여기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삶은 계란 2개에 찐 고구마 그리고 녹차 한 잔.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늘 말했죠. 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아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고요. 응급실에서 처음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도 잠시 멈췄습니다. 혈중 칼륨만 수치가 6.8이었거든요. 정상은 3.5에서 5.0 사이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그렇게 건강하게 드셨는데 저는 그때 차트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무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교육 목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식단을 크게 바꾸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박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정호 씨의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5년치 식단 기록, 3년치 약 처방 내역, 그리고 1년치 혈액 검사 수치.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고구마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고구마 하나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서서히 약해진 신장,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신 고구마 속 칼륨, 그리고 3년 전부터 드시기 시작한 혈압약. 쉽게 말씀드리면요,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붙잡아두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국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은 30대부터 매년 약 1ml씩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기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혈압약이 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ARB 계열, ACE 억제제 계열 혈압약은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을 추가로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약이 칼륨 배출을 한 번 더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아침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가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5년 동안.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날 새벽 박정호 씨의 심장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입니다. 계란과 감.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홍시나 단감이 올라옵니다. 식사 후에 하나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건강한 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계란과 감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처럼요.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드시는 습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뒤 후식으로 잘 익은 홍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허리 쪽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해 보니 위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달콤한 홍시를 드셨을 뿐인데 윗속에서 돌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의학 용어로 디오스피로 베조아르, 즉 감위석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국제 소화기학 저널에 발표된 사례 보고에 따르면 매일 감을 2개씩 드시던 고령 환자에게서 98% 이상이 탄닌으로 이루어진 5cm짜리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위 수술 경력도 없는 분이었는데도요. 그냥 감을 좋아해서 매일 드셨을 뿐인데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감에는 15올이라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이나 껍질 부분에 많이 농축되어 있죠.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굳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계란의 단백질과 위 점막의 점액이 결합하면서 점점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가는 겁니다. 셀룰로스, 반셀룰로스, 단백질이 층층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이 위를 빠르게 통과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탄닌이 단백질과 접촉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덩어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던 조합이 나이 들고 나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구토가 생기고 탈수가 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짙어지죠. 그 짙어진 혈액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니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의 문제가 신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최소 2~3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위와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데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매일 아침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몸속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조용히 얹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조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란과 고구마.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건강 챙길 때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합이죠. 포만감도 오래가고 준비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다들 건강하다고 칭찬하는 식단입니다. 박정호 씨도 5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이 단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3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칼륨이 약 430mg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면 600mg이 훌쩍 넘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 박동을 조율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로운 성분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때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원위세뇨관이라는 부위에서 칼륨을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해질수록 이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대의 절반 이상은 이미 신장 기능이 위험 수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기에 혈압약이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ARB 계열이나 ACA 억제제 계열 혈압약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호르몬 조절 체계에 작용합니다. 이 약들이 혈압을 낮추는 과정에서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도 함께 낮추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즉 이미 약해진 신장이 칼륨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혈압약이 그 능력을 한 번 더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아침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가 들어옵니다. 하루하루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 5년이 쌓이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6.0을 넘으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6.5를 넘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박정호 씨의 수치가 6.8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2022년 신장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 발생률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7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RAASI 계열 혈압약과 고칼륨 식품의 동시 섭취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장 기능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드시면 칼륨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삶아서 물을 버리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걱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드시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오히려 신장과 혈관을 보호해주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고구마도,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특정 음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합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요. 그 분들의 공통점은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을 줄이고 대신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오히려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서로의 영양 흡수를 높여주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합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각의 성분이 계란과 만났을 때 어떤 화학적 시너지를 만드는지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뒤, 몇 년 뒤에 신장과 혈관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리며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잠깐 멈추고 화면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아마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단순히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훨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훨씬 잘 흡수됩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토마토를 조리했을 때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82% 증가했습니다. 생토마토를 그냥 드셨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계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방과 함께 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약 5g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최적으로 흡수하려면 약 10g의 지방이 필요한데 계란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그 조건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즉,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볶고 계란을 함께 넣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최대화하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두른 뒤 토마토를 먼저 넣어 1지분 볶습니다. 토마토가 살짝 부드러워지면 계란을 풀어넣고 가볍게 저어주면 됩니다. 소금간만 살짝 하면 충분합니다. 5분이면 완성됩니다. 내일 아침 삶은 계란 대신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계란과 양파입니다. 양파는 오랫동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냥 음식에 향을 더해주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양파 속에는 계란과 만났을 때 혈관과 신장을 함께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쪽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혈관이 깨끗할수록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 국제 심혈관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2.38mm 이찍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10개의 무작위 대주 임상시험 841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안정되어도 신장의 사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신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양파를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드셨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계란의 지방이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돕는 겁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양파의 황화합물과 결합해 소화 과정에서 서로 안정적인 영양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신장 입장에서도 이 조합은 반갑습니다. 신장은 수천 개의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신장 기능도 함께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퀘르세틴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면 신장의 미세혈관도 함께 보호받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프라이팬에 먼저 볶아주십시오. 중간 불에서 3, 4분 정도 볶으면 매운맛이 빠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계란을 넣고 함께 볶거나 계란찜을 만들 때 잘게 다진 양파를 섞어도 좋습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혀야 퀘르세틴의 쓴맛이 줄고 음식의 풍미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계란을 준비하실 때 양파 반 개만 더 꺼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관과 신장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신장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채소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채소에는 신장 결석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다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보호 시스템을 직접 켜주는 스위치 같은 물질입니다. 의학적으로는 NRF2 경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이 경로가 켜지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산화 손상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설포라판은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미리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여기에 계란이 더해지면 또 다른 효과가 생깁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효소의 핵심 구성 성분인데 이 효소가 몸속 산화 손상을 직접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세포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계란의 셀레늄이 산화 손상을 직접 차단하면서 두 가지 경로에서 동시에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에 관한 연구 상당수는 아직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단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설포라판이 신장을 확실히 치료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기전으로 볼 때 매우 유망한 성분이고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찌거나 살짝 데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 3분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거나 계란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조리법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한입 크기로 잘라 살짝 데쳐둡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 조금을 볶다가 계란을 넣습니다. 계란이 반 정도 익었을 때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함께 섞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설포라판과 셀레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좋은 영양제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드시는 식사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계란과 브로콜리처럼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몸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이 훨씬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좋은 조합, 토마토와 양파와 브로콜리.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5가지 항목만 체크해 보십시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 반드시 신장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십니까? 나이가 들면 야간뇨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에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 걸러내려고 하면서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횟수가 늘었다면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2번 이상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2번째 확인 항목, 아침에 눈 주위나 발목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 수분과 나트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수분이 조직 사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부어 있거나 하루 종일 활동한 뒤 저녁에 발목이 묵직하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피로나 더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 항목,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혈액 속에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신장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것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변기에 물을 내린 뒤에도 거품이 한참 남아 있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확인 항목, 충분히 쉬어도 이유 없이 피로가 쉽게 옵니까? 신장이 약해지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고 결국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충분히 자고 쉬었는데도 늘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성 빈혈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5번째 확인 항목,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까? 신장과 혈압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압이 높아지면 다시 신장이 더 손상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수치가 자꾸 튀거나 불안정하다면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 번만 받아보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이 2가지만 확인하면 현재 신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조용히, 천천히, 아무 신호도 없이 나빠지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등 역할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아침에 드십니다. 이건 맞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뒤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계란 속 철분과 단백질에 달라붙어 흡수를 방해합니다. 계란을 드신 뒤 바로 녹차를 마시면 그 계란에서 얻을 수 있는 철분의 상당 부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철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는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늦은 밤에 계란을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깁니다. 자기 전에 많이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개, 가능하면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신장과 소화 모두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박정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어나고 3개월 뒤 아드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외래진료실로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함께 보는데 칼륨 수치가 4.9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약의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었고 다음 검사 일정을 잡으면서 진료가 끝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진료실에서 원래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결과지를 말없이 보고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두고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펼쳐보니 거기에는 딱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이 먼저다.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온 분이 자신의 식탁에서 배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동안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조합으로 어떤 시간에 드시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약의 용량을 올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식습관이 바뀌고 나서 수치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전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직접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화면을 틀어드리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응급 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명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